변호사님, 저희 남편 성과급 한 내년쯤에 나오는데 이거 제가 재산분할 받을 수 있냐? 그리고 재산분할 정리하면서 채무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그럼 주식은 어떻게 정리를 하냐? 분양권 다툼 많습니다. 대출이 아니라 내 돈이 들어갔다면 내 현금 투입분만큼 분양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빠르고 확실한 해결 불도저 변호사 추은혜입니다. 최근에 삼전닉스 얘기가 많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미장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AI 거품론이다, 그리고 하루에도 트럼프 트위터 한마디에 막 10%씩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는 아무래도 투자로 잃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십니다. 특히 많이 받았던 질문, 또 변호사님, 저희 남편 성과급 한 내년쯤에 나오는데 이거 제가 재산분할 받을 수 있냐? 저 이혼 너무 하고 싶은데 성과급 받고 싶다. 이런 상담도 사실 꽤 많았거든요. 제가 오늘은 B2 투자 그리고 재산분할 정리하면서 채무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혼 조정하면서 회생 파산까지 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회생 파산도 굉장히 많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 좀 명확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촬영하는 날짜가 26년 6월인데요.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성과급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과연 성과급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냐인데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성과급이 우리가 재산분할이라 하면요, 소재기 1 또는 별거 1, 이게 파탄시라고 보는데요. 그 시점에 발생해야 돼요. 발생한 장래 성과급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고 발생한 지금 존재하는 성과급만 재산분할 대상인데, 우리 지금 막 뉴스에서 나오는 성과급들은 올해 성과급의 예정치고 확정 성과급은 내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년에 소송을 하셔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과급은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이 되죠. 그 이유는 뭘까요? 성과급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그리고 작년에 계속 일해왔던 것들에 대한 성과급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일을 하는 동안 배우자가 내조를 해주고 집안일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기여도에 반영되기 때문에 성과급이라는 항목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지금 발생해야 된다, 장래에 발생한 건 안 된다는 개념이고요. 그럼 물어봐요. 변호사님, 주식은요? 지금 주식이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는데 주식은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아까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소재기일이라고 했죠. 소재기일 또는 별거일. 별거일이랑 소재기일이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면 우리가 별거일을 파탄시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별거일이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파탄시로 실무에서 다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주식은 어떻게 정리를 하냐? 소재기일 또는 별거일, 파탄시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수, SK 주식 예를 들면 10주, 10주가 있어요. 그 10주를 기준으로 해서 그 시세는 지금 기준으로 줄어들지 알 수가 없죠. 지금 상승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그게 아니라요, 전체 주가, 주식의 가치가 재산분할 대상이에요. 다만 그 가액을 변론 종결일까지 가지고 간다는 거죠. 최근에 SK 최태원 회장님의 이혼 소송에서 지금 상승분의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 때문에 조정기일이 잡히거든요. 7월에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상승분 문제가 되죠. 왜? 상승한 그 상승분만 재산분할 대상도 아니고요, 상승한 지금 이 상태의 주가, 주식 시세, 요게 지금 재산분할 대상이거든요. 전체가. 주식은 말씀드렸듯이 최태원 회장이 소재기일에 가지고 있었던 주식 숫자의 곱하기 시세는 얼마? 지금 변론 종결이 직전의 시세. 그러니까 지금 노소영 쪽에서는 빨리 종결해야겠죠. 앞으로 근데 많이 오를 것 같으면 시간을 끌수록 유리한 거겠죠. 근데 어쨌든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시세가 정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님 주가가 일시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반영되나요? 지금 종결하면 반영되고요.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으면 나중에 더 많이 반영되겠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3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빨랑빨랑 지금 종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높은 시세로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분양권 다툼 많습니다. 분양권은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분양권 물론 지금 잔금이나 중도금 남았을 수 있어요. 근데 계약금, 중도금도 보통은 이제 대출을 받잖아요. 대출이 아니라 내 돈이 들어갔다면 내 현금 투입분만큼 분양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재산분할이라는 건 지금 현재 파탄시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 통장잔고, 주식, 비트코인, 퇴직금, 연금, 분양권, 금 다 재산분할 대상에
안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시세 다툼에 문제가 있는 거지 대부분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다 특유재산으로 배제할 수가 없어요. 특유재산도 일단 분할명세표에 들어가고요. 거기 들어간 상태에서 전체 재산 중에 특유재산이 몇 프로냐 해서 그거에 대한 기여도를 다투는 거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긴 어렵다. 제외하려면 상속 증여를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날로부터 한 1년 정도 안에 소송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배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 모은 돈, 주식에 있던 돈으로요, 그걸로 막 보증금 들어가고 집 샀어요. 다 섞여가지고 그냥 재산분할이 됩니다. 암호화폐도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되겠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소재기일 기준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 숫자 곱하기 지금 시세, 우리 한 2분의 1 정도 반토막 났죠. 그런 시세로 계산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쪽에선 저한테 맨날 사건 빨리 좀 끝내달라고 하고요. 상대방은 시간을 엄청 끌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시세가 실무에선 다툼이 꽤 큽니다. 생각보다요, 왜 기사에는 좋은 것만 뜨잖아요.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는 2030 되게 많이 오는데 대부분이 B2예요. 전부 다 빚내서 투자한 분들이 회생 파산 굉장히 많이 오시고요. 이혼할 때도 그나마 변호사님 제가 배우자랑 이거 있는 재산 하나 지키면서 그냥 애들 양육비 주는 걸로 하고 장래 양육비 지급에 가름하는 재산분할 정리하면서 저라도 회생 파산해서 어떻게든 좀 우리 가족 살 수 있을까, 이런 문의 되게 많이 와요. 근데 협의이혼은 하시면 안 돼요.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행위 취소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사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회생이나 파산할 때 부인권 행사를 당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회생 파산하면 안 된다. 재산 있는데, 그리고 배우자한테 받을 재산분할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재산을 은닉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생 파산 안 된다. 이런 게 실무에서 되게 다툼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권하는 건 조정 이혼으로 깔끔하게 적절히 재산분할을 정리하고 양육비도 정리하고 좀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선에서 조정 이혼, 판결과 효력이 같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후에 배우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습니다. 이런 건 위장 이혼은 아니에요. 법에서 보호하는 조정 이혼에서 조정 조서, 판사님이랑 거의 판결과 효력이 같은 조정 조서를 함께 써나가는 거고, 거기에서 합리적인 재산분할안을 도출하고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사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협의이혼 하셨나요? 협의이혼 했으면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해요. 물론 협의이혼 하실 때 우리 의뢰인분들이 재산분할을 좀 제대로 정리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협의이혼으로 서류 도장 찍으셨어도 추가적으로 2년이 도과되지 않았으면 그때 당시에 재산조회 변호사님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그런데 2년이 지나면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이랑 사실혼 해소랑 전부 다 2년이 재산분할 청구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꼭 행사를 하셔야 돼요. 아직 2년이 도과하지 않았으면 조금 검토받고 싶어야 하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첫 상담부터 재판 러닝까지 끝까지 함께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변호사한테 추가적인 설명 또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